여러분, 잠깐 멈춰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왠지 외롭고 오래 알아온 친구인데도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나요?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챙겨왔는데, 열심히 사랑해왔는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노후가 생각만큼 따뜻하지 않은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야 할 것을 더 많이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빠르게. 그런데 노후의 행복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완성됩니다. 불필요한 말을 빼고 낡은 습관을 빼고 나를 힘들게 하는 태도를 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들어야 하는 노후를 망치는 9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9가지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가볍고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과거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가 젊을 땐 말이야. 우리 때는 그랬어. 요즘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다니까. 처음 들을 땐 고개를 끄덕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손자는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저런 거 없어도 잘만 살았어. 요즘 애들은 그게 문제야. 손자는 그냥 조용히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손자는 할아버지 옆에 잘 앉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이미 지나간 시절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말이 아니라 분위기로, 눈빛으로, 한숨으로.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사는 순간 늙고 현재에 사는 순간 젊다.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품으세요. 교훈으로 쓰세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사람에게 마음을 두세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현재이고 당신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것, 불평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무섭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마디였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요즘 애들은 왜 전화를 안 하는지. 그런데 그 말이 매번 만날 때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위로합니다. 많이 아프세요? 요즘 바쁜가 봐요. 하지만 2번, 3번, 10번이 넘어가면 상대는 조용히 피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덜 하게 되고 방문을 미루게 되고 결국엔 이유도 모른 채 거리가 생깁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하소연했습니다. 자식들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올 때마다 들리는 불평이 힘든 거 아닐까요?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몸이 아픈 걸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힘든 걸 혼자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불평만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래도 오늘 내 얼굴 보니까 훨씬 낫다. 전화 좀 자주 해.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꿉니다. 불평은 상대를 지치게 하고 감사는 상대를 다시 불러옵니다. 오늘 저녁 통화를 마치기 전에 딱 한마디 해보세요. 고마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나는 평생 병원 한 번 안 갔어. 튼튼한 체질이야. 이 말을 자신 있게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72세의 한 어르신이었습니다. 정말로 큰 병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검진도 미뤘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괜찮았는데 뭘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진행되어 온 병이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달라졌을 일이었습니다. 몸은 우리에게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 이상한 피로감, 가끔씩 찌르는 통증, 예전과 다른 숨.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자기 방치입니다. 건강은 아플 때 찾는 게 아닙니다. 괜찮을 때 지키는 겁니다. 정기검진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가볍게 걷고 스트레칭하고 근육을 지키세요. 식사 하나하나가 내 몸을 만듭니다. 늦은 밤 과식, 달고 짠 음식, 이것들이 조용히 내 몸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 챙기세요. 네 번째 습관입니다. 돈을 자랑하거나 돈에 집착하는 것, 모임에서 이런 분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내 아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거든요. 우리 딸이 사업이 잘 돼서 차를 바꿨어요. 나는 땅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그냥 편하게 살아. 처음 한두 번은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대화의 중심이 되고 만날 때마다 반복되면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랑 있으면 왠지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 자랑은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어둡게 만듭니다. 반대로 돈에 집착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자식한테 돈 들어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밥 한 끼값의 마음을 쏟다 보면 그 자리에 함께 앉은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느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젊을 땐 돈을 모으느라 사람을 잃었고 늙어서는 돈을 지키려다 남은 사람마저 잃었다. 결국 내 곁엔 아무도 없었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이 진짜 자산입니다. 돈 이야기를 줄이세요. 대신 감사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 대화가 사람을 붙잡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자식 인생에 끝없이 손을 뻗는 것,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간섭이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겪은 고생을 내 자식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 내가 알아서 해줘야 저 아이가 덜 힘들 테니까.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때로는 자식을 가장 숨막히게 합니다. 어느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는 건 알아요. 그런데 가끔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식은 실패를 통해 자랍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진짜 어른이 됩니다. 부모가 그 과정을 대신해주면 자식은 편해지지만 동시에 약해집니다. 진짜 사랑은 간섭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존중입니다. 너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네 편이야. 이 한마디가 자식을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묶는 끈이 아니라 날게 해주는 바람이어야 합니다.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진짜 사랑입니다. 6번째 습관입니다. 고집과 아집 속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 내 방식이 맞아.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대화를 막는 벽이 된다면 그 경험은 더 이상 지혜가 아닙니다. 모임에서 늘 그건 틀렸어 라고 잘라 말하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존경스러웠습니다. 경험이 많으니 맞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그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지적을 받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고집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고립시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내 방식이 맞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방식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구나. 내 때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구나. 손자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평생 고집으로 쌓아온 담장 하나를 허물었습니다. 열린 태도는 나를 잃는 게 아닙니다. 나를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생각 하나가 마음의 젊음을 지켜줍니다. 7번째 습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이 무서워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기대려 합니다. 자꾸 전화하고, 자꾸 찾아가고, 자꾸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오히려 사람을 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땐 혼자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일터에서 사람 만나고 집에 오면 또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고 일터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이 시간은 빼앗긴 시간이 아닙니다. 드디어 찾아온 나만의 시간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65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라는 게 쓸쓸했지만 붓을 쥐고 나서는 하루가 짧아졌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라고 처음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그 시간이 도리어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한숨으로 채우면 그건 고독입니다. 하지만 배움으로, 취미로, 봉사로 채우면 그건 성장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더 깊게 만들어줄 겁니다. 8번째 습관입니다. 체면 때문에 진심을 삼키는 것. 세상에서 가장 짧고 가장 강력한 3마디가 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런데 우리는 이 세 마디를 참 못합니다. 부끄럽고 멋쩍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냅니다. 알아서 알겠지. 말 안 해도 느끼겠지. 하지만 표현하지 않은 마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사라집니다. 한 어르신이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한 게 평생 제일 후회됩니다. 사랑했는데, 고마웠는데, 그 말을 왜 그렇게 아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체면은 순간을 지켜주지만 진심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지금 당장 연습해보세요. 전화를 끊기 전에 고마워. 잠들기 전에 사랑해. 다음에 만났을 때 미안했어. 이 짧은 세 마디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살립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자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있어서 할머니가 행복해. 손자는 잠깐 멈추더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그 순간 오랫동안 쌓였던 어색함이 한꺼번에 녹았습니다. 진심은 늦지 않습니다. 오늘 말하면 됩니다. 9번째 습관입니다. 오늘을 내일로 미루는 것 나중에 하지 뭐. 이 말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바닷가였습니다. 나중에 가야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긴 여행이 어렵습니다. 그때 갔어야 했는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10분 걷기, 오늘 고맙다는 전화 한 통, 오늘 오래된 앨범 한 번 꺼내보기. 큰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을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이 쌓여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나중에를 지금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의 삶이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무리입니다. 빼는 것이 더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망치는 9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만 머무는 것,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것,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돈을 자랑하거나 집착하는 것, 자식 인생에 끝없이 간섭하는 것, 고집과 아집에 갇히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 체면 때문에 진심을 숨기는 것, 그리고 오늘을 내일로 미루는 것. 이 9가지를 멈추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더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한 노후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말을 빼고, 낡은 습관을 빼고, 나를 힘들게 하는 태도를 빼는 것,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오고, 현재가 들어오고, 진심이 들어옵니다. 가볍게 사는 삶은 허무한 삶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짐을 내려놓고 가장 소중한 것만 안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 한 가지가 당신의 내일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꿀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이미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겁니다.
단지 오늘부터 조금 더 가볍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